우리가 기간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네. 가격 조정, 막 급락은 아닌데 또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그렇죠. 시장이 펼쳐졌다. 네.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럴 때에도 반드시 뜨는 업종은 있다는 거죠.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이어서 인싸들의 재테크 비법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방송됩니다. (2022년) 경제 결국 물가와의 싸움이 될 것이다. 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많은 꿈과 또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2022년에 세계 경제, 국내 경제, 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원자재 시장 등 이 모두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물가입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경제도 힘들어지고 장사도 잘 안 되고 기업도 지지부진하고 주식과 부동산도 휘청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은 이제는 이제 작년이 됐죠. 2021년에도 인플레는 정말 중요했는데 그때는 맞냐 안 맞냐라는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이었고요. 올해는 이제 확인된 인플레이션을 잡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자, 부디 성공적으로 이 인플레를 막아내서 환하게 웃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돈연구소 가족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물질적인 부자는 물론이고 건강 부자 또 넉넉한 마음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1월 1일 목돈연구소 이 곡으로 시작해보죠. 가호의 시작.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목돈연구소입니다. 저는 소장 정철진이고요. 듣고 오신 첫 곡 1월 1일의 첫 곡은 가호의 시작이었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프로그램의 이제 아주 키워드죠. 늘 말씀드리는 덕담. 성공 투자하시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부자는 물질 부자, 또 건강 부자, 마음 부자 다 포함한 그 부자입니다. 김주성님, 2020년 9월에 주식에 입문했는데 그땐 제가 주식 천재인 줄 알았네요. 이제 열심히 듣고 공부해서 운이 아닌 제대로 된 투자를 하겠습니다. 신년에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9월 타이밍은 좋았네요. 그때 들어가셨으면 정말 사기만 해도 그냥 20%씩 오를 때였었는데 제가 그땐 주식 천재인 줄 알았다. 이 표현은 2021년에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또 목돈연구소의 가족이 되셨으니까 올해 2022년 함께 하고요. 정말 부디 또 성공 투자, 마음 부자, 돈 부자, 건강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문자 참여는 샵1035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인별그램이 있습니다.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코너 1월 1일인데도 저희는 늘 준비하는 코너가 돌아갑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주식을 배워보는 주식 입문 코너 주식학 개론 헤르메스타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주식학 개론은 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다시 보기 하시면은 표나 그림을 같이 볼 수 있어서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꼭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경제사기 실화극장 목돈지킴 연구소 있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위원과 함께합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청한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우리 하청한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새해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은요?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단 연인 찾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시급한 것 같은데. 네, 지금 하창원 본부장에게. 아, 네, 그것도 열심히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아, 네, 그리고 좀 목표를 한 게 있어가지고 뭡니까 그게? 일단은 이제 계획을 했었던 네. 책을 내는 거와 아, 책. 네, 책을 내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좀 제가 일하는 거에서 약간 더 커리어를 쌓는 네, 저만의 계획을 좀 일정표를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좀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지금 너무 오래 연애를 쉬고 있잖아요, 하창원 본부장. 네. 이거 부분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책보다 중요한 거 아닐까요? 아, 물론 네, 중요하지만 네. 네, 때가 되면 네, 뭐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때를 기다리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의 때도 기다리고 주식의 때도 기다리고 있는 남자 하창한 본부장. 네. 자, 1월 1일입니다. 새해가 밝았고 각종 연구기관과 증권사에서 올해 주식시장 전망들 좀 하고는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앞서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뭐 시장도 성패가 나겠죠.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이벤트가 계속 네, 사실 된다면 네, 뭐 연말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연초에도 관련된 부담감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담감들 또 금리가 잡으러 또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실적을 좀 잘 내주느냐 뭐 1분 그러니까 이제 1분기 실적과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어떻게 전망이 되느냐에 따라서 네. 증시의 방향도 많이 좀 결정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 이겨낸다. 인플레이션 네. 잡아낸다. 네, 저는 네,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요. 네, 특히나 뭐 제가 좀 보고 있는 쪽은 뭐 반도체나 이제 자동차 섹터 그리고 에너지 쪽, 네. 요 세 가지 쪽을 좀 주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창원 본부장이 말한 자동차라는 게 그 전기차 이쪽 2차 전지 섹터 말고 오리지널 자동차를 말하는 그쵸, 거죠. 오리지널 자동차, 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맞습니다. 구분을 좀 해야 되니까 이거 네네, 그쵸. 정통 자동차주. 그쵸, 정통 자동차주, 네, 네. 맞습니다. 좀 그런 부분은 저랑 좀 약간 일치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약간 좀 1분기가 위험하다. 아, 1분기가 왜냐하면 위험하다. 이제 테이퍼링도 끝나고 그렇죠. 미국이 뭐 4월이든 5월이든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좀 빠르게 반응하잖아요. 아, 그렇죠. 좀 대형주는 약간 쉬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히려 중소형주들 그리고 이제 뭐 소재단이라든지 네. 그 기초 산업 쪽으로 좀 연관되어 있는 쪽은 오히려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이제 올해 물론 저희도 막 쭉쭉 올라가고 그렇죠. 밝게 막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실제 그런 상승장이 오면 주식 투자는 쉬워집니다. 그렇죠. 우리 2020년 하반기에도 경험해봤지만 그렇죠. 뭐 그냥 오릅니다. 그냥 사면. 그렇죠. 그런데 만에 하나 하창원 본부장. 네. 너무나도 이런 예상이 빗나가서 그렇죠. 우리가 작년 하반기처럼 막 박스에서 막 그 채널 박스로 떨어진다든가 아예 하락 급락이 온다든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예. 네, 또 투자 심리가 얼어붙거나 이제 공포 심리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너도 나도 사실 현금화를 좀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이제 시장을 좀 관망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사실 하락장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예. 이게 뭐 시장에서 떠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현금화를 해두고 시장의 방향성과 이제 내가 어떻게 투자할 건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바닥권에서 이제 매수를 언제 하느냐가 사실 우리가 이 투자 전략을 세울 때 굉장히 많은 차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얼마에 잡았느냐.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하락장이 발생이 됐을 때 이게 또 언제 끝날지는 어느 정도 지나가 봐야 알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나가 봐야 이따가 저점이었구나를 좀 알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파악을 하고 접근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현금화를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한데 네. 사실 또 그렇게만 하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대응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신년 초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도 막 상방 막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상승하기엔 특별히 전략이 없어요. 근데 만에 그렇죠. 하나 올 한해 좀 특히 1분기에 하락 박스라든가 기간 조정이라든가 네. 아니면 원치 않는 좀 더 큰
조정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네.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은 좀 분석을 이건 쉽습니다. 쉬운 분석인데 분석을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는 게 네. 그 우리나라의 업종 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 식음료라든지 뭐 네. 되게 많은데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엄청 그쵸. 많죠. 네, 화학이라든지. 네, 그거를 이제 모아서 업종 지수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 네. 그 업종 지수와 일단은 코스피 이 코스피 종목을 한다면 코스피 지수와의 그 이제 등락폭을 비교를 해주는 차트가 있습니다. 예. 비교 차트인데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들고 오기는 했어요. 볼까요? 네, 한번 네. 보시면은 네. 일단은 12월 달에 사실 우리 반도체가 굉장히 좀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이제 선을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이제 선보다 훨씬 더 이제 상승률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업종으로 딱 선을 그려 놓으면은 우리가 한눈에 이게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구나를 네.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빨간색으로 굵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코스피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업종마다 지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각각의 선들에 대한 색깔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지수 대비해서 업종 지수가 강하다라는 거는 거기에서 충분히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네. 또 관련된 섹터를 좀 보시게 되면은 수급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외국인과 기관이 네. 기간별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데 만약에 개인만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산업에 대한 움직임이 크게 변동이 없다,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놓으면 이제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을 때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네. 그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비교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강한 섹터를 찾을 수가 있고요. 지수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핫 이슈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많이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수가 강하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 사람들의 그 심리가 그쪽 섹터에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좋은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에 하나 1월 1일이에요. 이제 곧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기간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네. 가격 조정, 막 급락은 아닌데 또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그렇죠. 시장이 펼쳐졌다. 네.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럴 때에도 반드시 뜨는 업종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네. 상승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실은 걔가 있어야 나머지가 빠지더라도 이게 그렇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된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박스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걔를 찾아야 되겠네요. 만에 하나 이제 올 1분기에 그렇다면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를 사실 이제 종목으로 찾아내기에는 어렵죠. 어렵습니다.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근데 업종 자체가 강한 섹터를 고르게 되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었던 기본적 분석을 활용을 하게 됐을 때 그 산업의 가장 수혜를 받거나 이벤트가 되는 종목을 찾기는 쉽습니다. 업종 큰 흐름을 잡아놓고 작은 물줄기를 찾기 시작하는 건 쉬운데 네. 큰 물줄기를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업종 대비 이제 지수 대비 업종이 굉장히 강한 섹터를 먼저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막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유틸리티 에너지 업종 어때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네. 1분기에.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뭐 천연가스라든지 뭐 선물 가격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유가도 있고, 짱짱해요. 네, 유가도 이제 화재 네. 또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생산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네. 아무래도 이제 또 특히나 겨울이 굉장히 또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굉장히 춥잖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이런 수요도들이 굉장히 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네.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들도 아무래도 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은 저는 이런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좀 강한 분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라는 거고요. 아예요. 이렇게 좀 기간 조정되면서 그렇죠. 흘러내리는 이런 구간에서는 네. 경기 방어주라는 또 우리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맞습니다. 접근은 어때요? 경기 방어주도 되게 좋습니다. 네. 다만 이제 경기 방어주로 투자를 하시게 됐을 때 하나는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자, 뭐냐면 일단 경기 방어주가 뭐냐 개념 설명해 주시고. 그렇죠. 네. 경기 방어주는 이제 음.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이제 주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필수적으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돼도 계속적으로 소비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이제 뭐 스마트폰, 통신, 통신, 네. 뭐 네. 전기, 네. 수도 네. 이거 뭐 살짝 뭐 물가 비싸졌다고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 뭐 경기가 안 좋다고 사실 안 쓰지 않죠. 네. 그리고 뭐 음식료라든지 뭐 담배, 마트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부분이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도 걔부터 쓰죠. 그렇죠. 쓸 네. 수밖에 없죠. 우리가 네. 이제 뭐 식음료, 음식, 뭐 의식주 같은 경우는 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통이라든지 뭐 네. 게임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이 사실 이제 경기 방어주에 속한데 아, 게임도 요즘에는 경기 방어에 넣나요? 그쵸. 이제 기타 목록으로 들어가는데 원래 통상적으로 대표는 이제 유틸리티와 소비재 쪽이 네. 가장 이제 정통이고요. 예, 그렇죠. 네, 최근에는 이제 뭐 고배당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음. 헬스케어까지 좀 경기 방어주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방어주 요런 건데. 네. 네. 이제 어떻게 아까 전에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경기 방어주는 좀 독특하게 시장이 하락이 나타났을 때 사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수급적인 흐름이 좋아져서 네.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분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이제 조금 접근이 가능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경기의 변동 자체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 실적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특별하게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실적적인 흐름이 유사하게 나타나게 되고 기업의 성장성 자체에 큰 이벤트가 그러니까 악재가 없는 거죠. 네. 부정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가격의 이런 등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진 않지만 제한된 박스권 안에서 우리가 하단 라인에서만 접근을 하게 됐을 때는 충분히 이 박스권 매매법으로도 충분히 재미를 많이 볼 수 있는 섹터다라는 거고요. 인플레도 그러니까 이기진 못해도 뭐 네. 그리 피해는 없겠어요. 이거는 필수 소비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뭐 휴지 가격이 50원 올랐다고 해서 네. 뭐 100원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뭐 쌀도 써야죠 휴지를. 그렇죠. 네,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쌀 가격이 막 2,000원, 3,000원 비싸졌다고 해서 우리가 쌀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으로 물론 마음의 부담감은 생기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시장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유틸리티나 소비재 같은 경우는 또 배당을 또 많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산업 자체가 좀 일정하기 때문에 네. 배당도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상하단이 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배당까지 좀 노릴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이 어려울 때 사실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우리가 또 답답하거든요. 네네. 이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투자의 매력도가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시장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정말 뭐 제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흔들렸다 네, 하고 기간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이고 좀 심하다. 네, 돌발 악재가 터져서 그렇죠. 하락이 연초부터 나온다. 이럴 때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레버리지랑 인버스 이제 ETF를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인버스겠네요, 더 정확히는. 그렇죠. 네, 네, 네. 하락장에서는 이제 인버스를 이제 먼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뭐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인버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추적을 해서 이 이제 상품의 가격이 변동하는 건데, 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인버스 ETF입니다. 그렇죠. 네. 인버스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할 때 네. 그 움직임만큼 이제 가격의 변동이 나타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코덱스 인버스 뭐 이런 부분이고 코스닥도 있죠. 그렇죠. 네. 뭐 코덱스 코스닥 네. 150 인버스 네. 뭐 선물 인버스 뭐 이런 네. 이제 뭐 코스닥도 있고 코스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버리지 인버스 전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음.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버스는 이제 지수에 추정을 하는 거고 네. 이 곱버스라고 이게 정말 개인 투자들의 키워드 중에 1위예요. 그렇죠. 곱버스. 작년에도 네. 곱버스. 네 이제 네. 말 그대로 곱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인버스. 두 배 이제 인버스의 움직임의 2배의 움직임을 추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하락이 1%가 나타나면은 이제 이 선물 가격은 이제 2배가 네. 올라가는 그러니까 내 투자 수익률은 2%가 되는 그렇죠. 거고 2%가 되는 거죠. 시장이 5% 빠졌다면 그쵸. 곱버스는 10% 수익이 어. 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마치 좀 멋있게 보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시장이 하락하고 막 다 슬퍼하는데 그렇죠. 나는 인버스 ETF 또 인버스 레버리지죠. 네. 곱버스 ETF로 막 돈을 벌고 있다. 네.
그러나 하창 본부장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 인버스 곧버스 하락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조심할 부분이 있다. 어떤 거죠? 그렇죠. 이제 시장의 하락이 나타날 때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네. 하락하기보다는 올라가기 그럼요, 위해서 투자를 그럼요.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관점으로 자산 봤을 시장이 때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대다수가 올라간다의 관점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좋아지게 되면 사실 저점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하락장이 사실 그렇게까지 길게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이제 접근을 그러니까 접근을 하셔야지 이거를 이제 피라미딩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을 때는 네.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짧게 단타로 해라. 그렇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수익 단기 수익까지는 가능한데 이거를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까지 하락장을 베팅을 해서 사실 접근하기에는 그럼 얘는 이 피라미딩이고 에버리징이고 다 빼고 그냥 네. 어떤 한 번에 들어갔다가 그렇죠. 빠지고 들어갔다가 빠지고 이러는 말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인버스 쪽은 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만약에 이렇게 좀 뭐 피라미딩이라든지 뭐 에버리징이라든지 음.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레버리지를 오르는 방향 쪽을. 그렇죠. 오르는 어, 방향 쪽으로 왜요? 하게 됐을 때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움직이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 투자의 기간을 좀 길게 잡아놓게 됐을 때는 네. 우리가 그 부분을 오히려 놀림목 매수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수의 상방을 본다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레버리지는 좀 모아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단기적인 모든 흐름을 다 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 방향성 자체가 상승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인버스보다는 레버리지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보다 더 매매하시기에도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설이네요.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데도 네. 조금씩 모아가라는 거가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청 본부장. 그렇죠. 네. 상승 ETF를.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원치 않는 박스권. 그렇습니다. 네. 원치 않은 제가 붙였습니다. 또 원치 않은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 주식학개론 코너는요. 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다시 보기 하시면 차트표나 함께 볼 수 있어서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복 중에 하나는 꼭 사랑하시기를 꼭 연애를 뜨거운 연애를 하시길 제가 기원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헤르메스타 하청한 본부장이었고요. 하청한 본부장 보내드리면서 자전거 탄 풍경 자탄풍입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들어보죠.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